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왔음직한 그림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용기가 있어. 깔때기처럼 생긴 용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어떤 곡물이 됐든 모래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이 차근차근 떨어져. 그래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여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쪽에서 내려온 것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 컨베이어 벨트 이동은 결국은 모터를 사용해서 할 것인데, 모터가 어느 정도의 힘을 내야 이것들이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겠는가, 그러한 질문과 함께 모터에 어느 정도 인류를 제공을 해줘야 얘가 또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가겠는가, 그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주 공간에서 심지어 중력도 없어. 그런데 먼지는 뿌원이 차여져 있어. 그곳에 로켓가 날아가면서 엔진을 꺼버렸어. 그러면은 먼지가 없다면은 중력이고 뭐고 아무런 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관성 운동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먼지가 있기 때문에 이 먼지가 로켓 몸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로켓 몸체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러한 경우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기본적인 이론을 살피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질량 에민 물체의 위치가 RT, 즉 위치야, 이것은 XT, YT로 정해지는데 2차원을 고려를 할 거야. XT는 코사인 오메가 T, YT는 사인 오메가 T이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순힘은 얼마인가? 단 오메가는 상수라고 했어. 지금까지 우리는 F가 주어지면은 그 F로부터 물체의 속도와 위치가 어찌 되겠는가, 그런 문제를 주로 풀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거꾸로야. 위치를 알았을 때 그 물체에는 어떠한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알아내는 문제죠. 그래서 외력 F는 mdt분의 dv 이코르 mr의 2닷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m 해놓고 r을 두 번 미분했어요. r은 이것이죠. 이것을 두 번 미분했으니까 코사인을 두 번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고로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 밖으로 끄집어 내놓으면은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 해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t의 x 캡 플러스 사인 오메가 t의 y 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코사인 오메가 t의 x 캡 플러스 사인 오메가 t의 y 캡, 이것은 극좌표를 배우다 보면은 이것들 방향이 R 방향이기 때문에 극좌표를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답을 적어 놓으면 좋고, 극좌표를 배우신 분들은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 r 캡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질량 m인 물체의 위치가 xt는 제로, yt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zt는 제로이다. 이 물체에 작용한 순힘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좌표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쪽을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t도 제로, yt도 제로이기 때문에 물체는 y축 상에서만 움직이게 되겠네요. y축 상에서 이 물체의 시간에 대한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잖아요. 물체에 작용하는 순힘을 구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F, 이것은 m, r의 2닷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m 적어놓고 r이 뭐야?
여기서는 R이 무엇만 있게 되어집니까? M 해놓고 YT 해놓고 Y캡에 2닷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M 해놓고 이것을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또 한 번 미분해야 되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MG, 여기 Y방향 안 적었네.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MG의 Y방향. 그러면은 이번에 조금 의미심장해요. 중력장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다. 외력을 구하여라. 근데 몇 개를 구해라 했냐면은 2개만 구하래요. 외력을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해 있으니까 속도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한번 봐볼까요? 중력은 이렇게 마이너스 mg의 y방향에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중력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지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 말고 또 다른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중력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수직항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 바닥이 있을 때. 고로 이때 외력 2개는 몇 개가 있냐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mg의 y방향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수직항력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기는 중력하고 똑같은데 방향은 플러스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중력장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다. 외력을 구해라고 했잖아요. 뭐 정지해 있기 때문에 외력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중력장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해. 외력을 몇 개만 구해라고 했어. 2개만 구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위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런데 2개 말고 4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답은 무수히 많지요. 왜 무수히 많아? 이 중력하고 수직항력 있죠. 이것 말고 또 다른 외력이 있어. 그것은 무한계라고 했어. 왜 무한계냐? 보세요. 이렇게 외력이 하나 작용하고 이렇게 외력이 하나 작용해도 어때? 이거 크기와 이거 크기가 같다면은 얘와 얘는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얘는 정지해 있죠. 또 이렇게 작용하고 또 하나는 어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도 얘와 얘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여전히 존재는 하되 상쇄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러한 깔때기 용기가 있어요. 이 깔때기 용기에 어떠한 모래가 됐든지 곡물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들어차 있어. 모래라고 하겠습니다. 이 깔때기 용기에서 밑으로 모래를 내려줬어. 그래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니까 쌓여진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제가 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미 내려와 있는 모래에다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개를 잡았어요. 빨간 점선으로. 그럴 적에 개의 질량이 시간당 10kg/s 비율로 유입되고 있다. 첫 번째 질문. 벨트 위의 질량이 우측으로 1m/s로 움직인대요. 그럴 적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외력을 구해보라 그 말이야. 여기서 보다시피 컨베이어 벨트를 이 모터가 돌려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작용하는 외력을 구해보시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낙하하는 질량들의 벨트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2m/s일 때 개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무엇인가? 그걸 여쭤봤죠. 일단은 이 개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력이 있고 중력만 있으면
이 개들 밑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밑에서 위로 가해주는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질문. 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가 개에 공급해야 될 일률, 즉 파워는 어떻게 되겠는가? 파워 P는 F.V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것이지만은 지금 수업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할 거야. 단 T는 이코로 제로일 때부터 벨트 위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질량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정해줘야 되죠. 그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외력 FE가 라지 m과 스몰 m이라는 질량에 작용하고 있을 때 라지 m과 스몰 m이 시간이 t와 t 플러스 dt 그동안에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라지 m 질량이 mt에서 m의 t 플러스 dt로 변환이 되어졌어. 그때 m의 t 플러스 dt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t일 때의 질량 m에다가 dm을 합친 걸로 정의가 되어져. m 운동 방정식은 m dt분의 dv는 fe의 외력 플러스 m 닷트 u dm 빼기 v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u dm 빼기 v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vr로 나왔죠. 라지 m에서 본 스몰 m의 상대 속도. 그렇게 여기에서 u의 d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dt 동안 관성계에서 본 dm의 속도요. 여기서 dm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지 m이 스몰 m하고 상호작용 해가지고 라지 m의 질량이 어떻게 되어졌어? 라지 m 플러스 dm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여기서 u의 dm이란 것은 dt 동안 관성계에서 본 dm의 속도라고 했어.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dt 동안 관성계에서 본 m의 속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F의 E는 mdt분의 dv 마이너스 m.vr 그렇게 되어지죠.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끔 하려면은 외부에서 어떠한 힘을 가해줘야 되느냐? 또 E의 관점에서 그 모터가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 일을 해줘야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그 문제죠. 여기서 라지 m을 뭘로 잡을 것이냐면은 이 시스템 내에서 이미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딱 쌓여진 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 m에 여기에서부터 dm이 자꾸 끼어 들어오고 있죠. dm이 자꾸 끼어 들어와 가지고 라지 m의 질량을 m 플러스 dm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라고 하는 것은 F의 E죠. 즉, 이 개 외부에서 이 개에 작용한 외력 F의 E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F의 E는 mdt분의 dv 마이너스 m.vr 그렇게 되어진다. 여기서 vr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쪽에가 모래가 하나도 안 쌓였을 때 이 개 내에 해당하는 질량은 벨트 질량밖에 없잖아요. 그 벨트 질량을 M0라고 놓겠습니다. 그 M0에다가 쌓인 모래의 양만큼 더해줘야 이 개의 시간에 따른 질량 M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M이라는 것은 일정한 질량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 특정 시각 T에서의 질량이에요. 고로 특정 시각 T에서 질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m은 m 다트를 치워주면 이게 뭐예요? dt분의 dm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런데 dt분의 dm이 여기에서는 1초에 10kg씩 개에 더해지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dt분의 dm은 10kg per sec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kg per sec 단위는 안 적을 거야. 이 식으로부터 dm은 10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양쪽을 적분을 할 거야. t 이퀄 0일 때 개의 질량은 m0라고 했어. 그리고 t는 이퀄 t일 때 개의 질량을 m이라고 놓게 되어지면은 이 식으로부터 m이라는 것은 m0 플러스 10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m이라는 것은 m0 플러스 0부터 t까지 m.의 dt 그렇게 해줘야 되죠. 고로 이것은 m0 플러스 10t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서 단위는 mks 단위계를 쓰고 있어. 고로 f의 e라는 것은 m dt분의 dv 그렇게 돼 있죠. v라는 것은 그때 그 질량의 속도야. 그런데 이 질량의 속도가 1초에 1m씩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v 이것은 뭐야? 제로가 되어지죠. 남는 것은 마이너스 m.vr 이것이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죠. 그래서 개에 작용하는 외력 F의 E는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m.가 10kg/s니까 10 적어놓고 그 다음에 vr이란 것은 dm 속도에서 빼기 m 속도가 되어지죠. m 속도는 오른쪽으로 1m/s가 되어지죠. 좌표계는 이렇게 잡을 거야. 위를 플러스, 오른쪽을 플러스, 고로 이쪽을 x방향, 이쪽을 y방향 이렇게 좌표계를 잡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dm 속도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그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2m/s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향은 뭔 방향이야? 아랫방향이죠. 고로 마이너스 2m/s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단위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v라는 것은 1초에 1m씩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1을 해놓고 x 캡 그렇게 해주면 되어지겠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20의 y방향 플러스 10의 x방향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로 이 모타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빨간 모타만 외력을 가해주는 모타이고 나머지 요것들은 벨트가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끼워 놓은 그냥 바퀴들이요. 고로 이 모터가 발생시키는 우측 방향의 힘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10N이죠. 그런데 중력도 작용하잖아요. 중력은 가면 갈수록 많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작용함과 동시에 수직항력도 작용을 하죠. 그런데 걔에 작용하는 Y축 방향 외력을 보면은 20N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 질량이 무거우면은 점점 Y축 방향 외력도 커져야 되는데 20이라고 일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연습을 해서 이것을 정말해서 외력이 제로라고 했을 적에는 여기에 있는 외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힘들을 다 합쳐놓은 알짜 힘이 무엇이야? 제로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 외력은 알짜 외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두 번째 또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력과 수직항력을 벡터적으로 합쳐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20N만큼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얘가 더 이상 모래를 공급하지 않고 이쪽을 막아버렸다. 그러면은 중력하고 수직항력하고 정확하게 같잖아요. 같아가지고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Y축 방향으로 외력이 20N만큼 작용하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더 세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떨어진 물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dm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벨트 위에서 딱 속도가 제로가 되면서 멈춰지잖아요. 그때 얘가 벨트를 아래로 강하게 누르잖아요. 아래로 강하게 누른다 그 말은 수직항력이 그만큼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직항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이것을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모터가 이 개에 가해줘야 될 일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참고로 일률 P라는 것은 F.V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어. 이 F라는 것은 뭐예요? 개에 적용한 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E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고로 개에 적용하는 외력, 이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닷드 해놓고 V라는 것은 그 개의 속도죠.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이고 있죠. 고로 1 해놓고 X방향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X 닷드 X 이것만 살아남죠. 그렇기 때문에 10 이렇게 되어지죠. 단위는 뭐야? 와트죠. 파워이기 때문에, 즉 10J/s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약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이야, F가 -m.vr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즉 F의 E는 -m.vr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어. 고로 -m. 그대로 적어주고 vr이란 것은 u-v 그렇게 되어지죠. u라는 것은 dm 속도. 고로 이것을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면은 -m.는 그대로 적어주고 u라는 것은 뭐야? dm,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관성계에서 속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u 벡터라는 것을 vy의 y 캡 이렇게 놓겠습니다. u 벡터를. 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놨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vy의 y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 나중에 여러분들 벡터 방향에 대해서는 잘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u를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은 u 대신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v라는 것은 v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파워 P라는 것은 F.V인데 그런데 M.V 작업에서 이 V라는 것은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린 질량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일정한 속도가 되어지잖아요. 이 V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M.가 DT분의 DM인데 DT분의 D에서 가로 열고 MV 제곱 이렇게 해줘도 되지요.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2 해놓고 DT분의 D 해놓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은 이 개의 운동에너지죠. 파워 P는 2 곱하기 개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런데 파워 P는 우리가 일 에너지 공식에 의하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즉 dW는 dk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개에다가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로 되어진다. 그런데 dt분의 dW는 dt분의 dk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고로 dt분의 dW를 우리가 파워 P라고 놨기 때문에 파워 P라는 것은 dt분의 dk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워 P가 2 곱하기 dt분의 dk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영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왜 앞에 2가 따라 붙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공간에 먼지밖에 없어. 중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서 로켓가 갑자기 엔진을 꺼버렸어. 그러면은 그 초속도 있죠. V0라면은 이 초속도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평생토록, 영원토록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주변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이 먼지가 로켓에 달라붙다 보니까 로켓 질량이 증가해가지고 로켓가 점점 감속이 되어지겠죠. 그때 그 가속도를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질량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으로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M을 로켓 시간 T에 대한 질량이라고 할 거야. 고로 중력도 없고 먼지로 가득 찬 우주 공간에서 이 먼지는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할 거야. 관성계에서 볼 때
우주 공간에서 로켓이 엔진을 꺼버렸어. 이때의 시각을 T는 이코로 제로로 놓을 거야. 먼지가 로켓의 몸체에 CV의 제곱으로 달라붙을 때 여기서 C라는 것은 상수야. 그리고 V 제곱이라는 것은 로켓 속도 제곱이 되어지죠. 그런 상태로 먼지가 달라붙을 때 로켓의 가속도를 구해보라고 했어. 단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엔진은 끄고 속도는 V0의 X방향이었고 질량은 M0였다. 즉 이러한 좌표계에서 로켓가 가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점점 감속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때의 운동 방정식을 스칼라 운동 방정식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M dt분의 dv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v 벡터를 v의 x방향 그렇게 놨기 때문에, 그리고 f의 e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이라 했기 때문에 FU는 뭐예요? 제로죠. 즉 말해서 이것은 제로가 되어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M 닷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의 속도는 뭐예요? 제로죠. 어디서 봤을 때, 관성에서 봤을 때 먼지의 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빼기 V 요리나죠. V라는 것은 로켓의 속도죠. 로켓의 속도를 V로 놨기 때문에 V 그렇게 놓겠습니다. 로켓의 속도 V를 V의 X방향 그렇게 놨지요. 여기에서 M 닷라는 것은 로켓 질량 변화율이죠. M 닷는 CV의 제곱이 되어지죠. 고로 CV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CV의 세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식에서 M을 요리 넘겨주게 되면은 dt분의 dv, 즉 로켓 가속도는 마이너스 m분의 1 cv의 세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로켓 가속도를 이렇게 구해 놓았는데, 일단 이 식만 딱 봤을 적에 시간 t가 무한대로 가지면은 로켓 가속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로가 되어지겠죠. 왜? 시간 t가 무한대로 되어지면은 이 로켓 질량은 무한대가 되겠죠. 계속 먼지가 달라붙어 갖고, 그리고 로켓 속도는 점점 작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대분의 1 해서 제로가 되어지겠다. 그러면 이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즉 엔진을 딱 꺼버리고 난 직후에 그 속도를 로켓 질량 함수로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속도는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이 식에서 dt분의 dv는 마이너스 m분의 1 해놓고 m 닷가 뭐야? dt분의 dm이죠. m 닷가. 그래 놓고 뒤에 있는 v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v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좌변은 v분의 dv 되어지고 우변은 마이너스 m분의 dm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 되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적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질량 m의 초기값이 뭐야? m0라고 했죠. 속도 초기값은 v0라고 했죠. 질량 m의 나중값은 m, 속도의 나중값은 v. 좌변을 적분을 하면은 ln v0분의 v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을 적분을 하면은 ln m분의 m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로 계산을 하면은 v는 v0 m분지 m0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로켓의 속도 v도 결국은 제로가 되어지죠. 왜? m이 시간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